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여자 피겨스케이팅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점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0.5%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사흘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오늘 개인과 기관들이 시장을 지탱하면서 시장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동시호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의 좋은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1.3%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그리고 LG전자는 0.2%와 0.9%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 현대중공업 좀 부진하네요.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5%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2% 하락하고 있고요. KT는 1.9% 급등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2.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1.1%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 역시 0.8% 오르고 있습니다. KTNG가 1.9%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1.1%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삼성전기, 외환은행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1.3%, S-오일이 1.1% 오르고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이 5.5% 급등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4%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항공, SK 모두 부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시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서와 소디퓨신 소재, 네오이스게임즈는 나란히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는 현재 1.7%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1.6% 내리고 있습니다. SK컴스는 현재 2.4%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SNC가 현재 2.6% 오르고 있고요. 서부트럭터미널이 3.4% 오르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2.2%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BHI는 1.9% 오르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큐렉소가 6.5%, 차이나 하오란이 4.2%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0.4%씩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초가는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가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가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0.4%씩 이렇게 오르면서 마감되는 걸로 화면상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4흘 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5주째 금요일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은 이러한 징크스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경제 지표로 하락했고요. 또 유럽발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하지만 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선별적으로 유입되면서 지수는 1590선 초반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4흘째 매도 우위를 이어간 탓에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59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가량 상승한 159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중 등락하던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춤해졌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자에 나서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0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장중에 기관들이 매도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개인만이 외롭게 우리 시장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후반부 들면서 지금 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꽤 많이 팔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팔던 기관이 장 막판에 사자세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들도 사자에 가담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사흘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은 1,63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683억 원, 현재는 364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85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300억 원 가까이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까? 네, 역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반등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9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들이 17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177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거래에서 매도 우위가 나왔는데 비차익 거래에서 이 매수가 몰리면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한 920억 원 정도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현황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형주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골고루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화학업종과 통신업종이 1% 이상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기전자업종과 증권, 보험, 유통업종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은행업종과 운수장비업종 그리고 의료정밀업종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도요타가 이번 대규모 리콜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미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에 오늘 전자파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도요타 리콜이 전자파 교란이 원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자파 장애 대책용 부품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세라텍이 오늘 7%나 급등했고요. 잉크테크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대증권과 한화증권 등 국내 내수 관련주를 주목하라는 보고서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달 초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중국 제지업체인 차이나하우란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차이나하우란은 올해 잇단 폐지 회수센터 인수로 가동률이 상승하며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차이나그레이트가 1% 이상 올랐고요. 중국 엔진 집단도 1% 상승하면서 7,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3D TV 출시 소식에 오늘 3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제품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풀 HD급 3D LED TV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오는 3월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삼성전자의 3D TV 출시 소식에 더불어 대국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TLI와 아이스테이션, 잘만테크가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3D TV 시장이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조선선제가 CS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하고 재상장한 이후 엿새째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 첫날인 이미지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이미지스 테크놀로지는 지난 2004년 설립된 휴대폰용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로 2007년 세계 최초로 햅틱 칩 솔루션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터치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 부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최근 들어서 나홀로 상승세를 펼쳐왔었는데 오늘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주요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중국 증시가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0.24% 상승한 112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광공업 생산 지표에 힘입어서 오름세로 장을 마친 건데요. 일본의 1월 광공업 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2.5% 상승해서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이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밖의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어제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6% 오른 3062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강력한 수출 주문 지표를 배경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는 오늘 0.12% 오르면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 어제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오늘 역시 비슷한 양상입니다. 정반대 양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60전 오른 1164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서 이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 시장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116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네, 그리스 재정 적자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상승 요인이 커졌지만 유로화 반등과 월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0전 상승한 1164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1165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방향을 틀어 낙폭을 키운 뒤 1159원과 1161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간간히 결제 수요가 나오면서 하락세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3원 40전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1160원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상승했습니다. 등락률을 살펴보니까 0.4%씩 나란히 사이좋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59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50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159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우려감에 뉴욕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에 부담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악재를 미리 반영한 탓에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도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약세로 반전되기도 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매수세로 시작했던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섰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 힘입어 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끌 재료도 수급 부진도 이어지며 지수의 소극적인 흐름은 장중 내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07포인트 상승한 1594.58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전장 한때 잠시 약세로 기울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수 힘입어 상승세로 돌아선 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4포인트 상승한 507.03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화학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정유업종들도 많이 올랐고요. 이 밖에도 최근 낙폭이 컸었던 통신주들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최근 4일간 급락세를 타던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하며 74만 원을 회복한 가운데 LG전자가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채권단의 지분 매각 계획 발표에 하락하며 IT 대형주들의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대규모 해외 수주 기대에 4월 만에 상승 반전하며 1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연테크가 지난해 실적 호조로 상하가까지 올라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가스터디와 평산, 현진소재 등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태움과 CG오쇼핑, 다음 등은 하락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신규 상장된 이미지스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화학테크는 미국 정부 조달 진출 선도기업 선정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실업자가 매 주마다 조사가 돼서 발표가 나는데 2주 연속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게 또 주가에 좀 부담이 왔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거든요. 미국 증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그리스 악재에 실업수당 악재가 더해지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리스의 신용등과 강등 우려감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모디스는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수개월 내로 국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스탠더드앤푸어스 역시 3월 말까지 그리스의 국제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2천 건 증가한 49만 6천 건을 기록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8주 중 6주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월말 매크로 지표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소비자 신뢰지수와 주택지표 등 연이은 지표의 기대치 하회로 유로존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역시 변동성 국면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이 미국 대형은행들이 그리스의 국채 신용부도 스와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의견을 버냉키 의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황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제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도를 강화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였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등 수급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고 남유럽 사태가 재부각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외국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 지난 1월 저점 이후 현재까지 대형주와 중형, 소형주의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소형주가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악재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둔화 속에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고 주도주 없이 순환매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은 매크로 지표가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악재에 민감해진 상황이므로 순환매에 따른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별 단기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종목별 단기 대응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 대출과 외상 매입 등 전체 가계부채가 7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가 733조 7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6.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4,337만 원, 국민 1인당 1,505만 원의 빚이 있는 셈입니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6.7% 늘어난 69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4분기에 4조 5천억 원 늘어 전분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 7조 6천억 원 늘어 분기별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한은은 은행보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대출 규제가 덜 까다롭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 대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만에 상승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51% 올랐습니다. 뉴타운, 보금자리 주택 지정 영향으로 서울시가 3.67%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시 중구 충무로 일가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은 제곱미터당 6,230만 원으로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8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경기 회복으로 재료비와 노무비가 올라 상향 조정하게 됐다며 택지비 변동이 없을 경우 분양가가 평균 0.7에서 0.9%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2달째 상승하면서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는 94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02년 4분기에 96 이후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3월 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101로 전월보다 9포인트 상승하면서 100을 넘어섰습니다. 업황 지수는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2011학년도 약대 신설대학 15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가톨릭대와 동국대, 아주대, 차의과대 등 5곳이, 인천에서는 가천의대와 연세대, 대구에서는 경북대와 계명대가 선정됐습니다. 충남에서는 고려대와 단국대가, 전남은 목포대와 순천대, 경남은 경상대와 인제대가 확정됐습니다. 대학별로는 20명에서 25명의 정원이 배정되고 2012학년도에는 최소 3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교가부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정원 증원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으며 최근 복지부로부터 정원을 추가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0.4%씩 올랐습니다. 개인이 우리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 이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상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